두 번째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합당 내용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60%의 대통령 지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이런 풍비박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정청래 대표가 던진 민주당과 조혁당 간의 합당 안을 두고 내용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 관련 민주당의 내부 문건,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뭐 이제 뭐 언제까지 합당을 마친다 한다든지 아니면 배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또 한번 들썩이는 이런 모양새예요. 네, 저는 로드맵이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로드맵도 없이 즉흥 쇼였으면 그렇네요. 더 욕을 예. 받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체계화된 검토 과정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로드맵이 있다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당심이 플러스 돼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나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는 봤어요. 그때 보도된 걸 봤더니 합당의 절차라던가 일정이라던가 뭐 지도부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2021년에 열린 그 민주당의 흡수 합당 모델을 이제 어떤 샘플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3월 3일 날 뭐 합당에 대해서 이제 끝내고 이제 5월 초에 이제 같이 이제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 합당의 목적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의 이유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오직 목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하나하나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이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백브리핑에서 실무진선에서 어떤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문건이 어떤 경위로 왜 이제 공개가 됐는가, 유출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1월 27일에 본인이 지시를 통해서 작성이 됐지만 이해찬 전 총리님의 이제 그 사망 사건으로 한 뭐 이제 일주일여간 지체됐고 당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냐, 당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도 안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굉장히 좀 궁색한 말로 들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그 통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합당 얘기를 당대표께서 스스로 하셨는데 이런 로드맵이 없이 그러면 하셨느냐. 가지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로드맵을 그러면은 최고위원회 정도에서는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봤어야죠.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로드맵을 못 봤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합당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하는 거는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이 문제는 합당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느냐 굉장한 분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논제라는 겁니다. 이슈가 실패한 이슈라면 빨리 접어야죠. 오히려 지금 이번 뭐 지방선거에서도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함께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지방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이 원할 텐데
과연 합당 이슈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항상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지금 민생 법안들도 많이 밀리고 있고 예. 약간 물가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합당이란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잠식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또 최고위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공개 설전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대면서 이렇게 합당 때문에 지선이 필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황면선 최고도 답정너 합당이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요. 박홍근 의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의원의 그러니까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답정너 합당 필망 카드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합당 추진이라던가 이러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 대한 관리 허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마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 관리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자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우선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만든 초안이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상 보고가 안 됐고 근데 실무자는 항상 로드맵 플랜 A, B, C, D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문서를 만드는 건 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일주일 내 거의 5일 넘게 정청래 대표가 이해찬 그 수석 부의장님 빈소에 계속 하루 종일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소에 가 있는 사람에게 그 문건을 들고 가서 보고를 한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네라고 그게 좋게 보지 않겠죠. 당무는 당무이고 그 상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상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전 그걸 분명히 철저히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를 보고할 시간도 없었을 거다. 근데 이 자체를 뭐 답정너라던가 뭐 필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특히 특단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자칫 보면 어떤 당원들이나 당사자들에게는 협박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인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초선 의원도 만나고 오늘 중진급 의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최근에 합당에 관련한 지선 이후에 추진할 어떤 기구, 수기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중진 의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당원들에게 달려있다. 당심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당원들에게 자기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뭐냐면 당원들에게 뭐 묻는 건 좋은데 과연 당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했었느냐가 문제죠. 지금 이 로드맵 같은 것도 애초에 당원들에게 다 알려졌거나 이런 거에 설명이 있었으면 그 후에 이거를 생각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근데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갑자기 내려온 이런 합당 문제를 또 그냥 당원들에게 묻겠다? 합당을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아직 뭐 다른 당과의 문제에서 어떻게 조율을 최종 하진 못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합당하는 게 우리의 뭐 전략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당원들한테 다 알리고 나서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 생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투표만 해. 계속 투표만 해. 약간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 갈등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현실이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직면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 당장 합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간으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합당의 대상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계속해서 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네요. 네, 결국에는 아마 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뭐 숙주나 필망 카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을 하는 거는 존중 있는 통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봤냐 하나의 그냥 뭐 민주당의 위성 정당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동등한 당대 당으로서의 존중 있는 그런 합당을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합당의 이유 자체가 통합으로 힘을 합치자. 우리가 분열하면 힘이 빠진다. 그러한 거를 전제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 내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당대 당이고 존중받으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 언론사에서도 이런 기사를 오늘 아침에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참석한 그 만찬에서 대통령이 입법에 좀 속도를 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며칠 후에 합당 기자회견을 냈다. 요 보도가 나와서 또 요것도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와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합당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합당은 언젠간 해야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민생 입법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의 성공은 곧 선거도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선거 공학적으로 봐서도 지금 합당이 꼭 좋다고 나오는 건 아닌데 왜 이거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추진을 하느냐라는 게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뭐 로드맵에서 나왔지만 뭐 3월 5일 뭐 이렇게 뭐 시한을 잡아뒀던 이유도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에는 대부분 이제 사퇴를 하셔야 되니까 그 사퇴를 하고 출마 결심을 하고 이 정리를 하려면 그래서 3월 초에는 합당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짜고 봤더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합당을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뭐 계속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그러면 입법을 하겠다. 다른 민생 입법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발표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 이슈가. 근데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그 만찬에서 오찬이군요. 오찬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대통령이 입법의 속도전을 내라라고 했다는 게 이제 아무튼 밖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그럼 대통령실 측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무니까 이 합당과 관련돼서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부탁을 했던 입법에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없이 합당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박찬대 전 원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지도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친명계죠. 네. 근데 같이 어제 만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뭐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박찬대 근데 원내와의 회동은 갑자기 지금 합당 얘기 나오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부터 사실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에서 그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합당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약간 거칠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미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 그걸 확인을 해주셨고 이게 정청래 대표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리형의 리더가 있고 좀 공격형의 리더가 있는데 정청래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공격형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개혁 입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입법과 선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상들이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 게 진짜 민주주의 정당이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합당은 될 수 있을까요? 지선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의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다음 수순은 그러면은 이제 당원 투표로. 네, 맨 처음에 저희 그 당원 당규에 명시된 거는 예. 토론, 그다음에 투표, 중앙위 의결이거든요. 아마 그 예.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일단은 오늘 보니까 또 최고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론부터 시작해서 이 당원, 이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포인트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